자, 시장에는 PPI 쇼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AI 쪽으로 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빠졌고요. 나스닥이 1% 넘게 강하게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S&P 500도 0.58%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그런데 소폭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WTI가 0.84% 하락했습니다. 아직은 10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0달러 선 위에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AI와 반도체 쪽으로 좀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을까요? 시장을 움직인 이야기들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중 정상회담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이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은 무엇보다도 이 AI 빅딜이라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과 양국이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한 게 2017년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무역, 관세, AI, 대만, 이란 문제 등 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전망인데요. 이렇게 좀 다뤄야 할 의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방중 일정 2박 3일로 좀 이례적으로 긴 일정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AI와 반도체 협상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방중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막판에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전용기를 함께 타고 중국으로 이동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젠슨항을 비롯해서 테슬라의 머스크, 그리고 애플, 마이크론, 퀄컴, 보잉 등 미국의 기업인들이 이번 일정에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단순한 외교가 아니고 산업과 투자 협상이라는 성격이 부각되는 대목이었고요. 특히나 AI 칩과 반도체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와 반도체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하게 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이유, 자,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겠죠. AI 칩 수출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고요. 공급망 불확실성이 축소될 거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커져 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한편 추가적으로 좀 핵심 변수가 되는 건 바로 이란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 중재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란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알려져 있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여부도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까지도 오늘 일부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AI 반도체 공급망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규제 변화 가능성이 기술주의 랠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소개드릴 PPI 오늘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악재보다도 AI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고요. AI 반도체 빅딜 가능성으로 오늘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월 PPI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6% 급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쇼크 수준이지만 시장에는 기술주의 강세가 펼쳐졌죠. 이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미국의 4월 PPI 헤드라인을 보시면 1.4% 상승한 것으로 전월 대비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5% 상승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고요. 2022년 3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6%가 상승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요. 2022년 말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근원 PPI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2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건 결국 기업 전반에 비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시장의 오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시장은 중동 전쟁의 영향이 실제 기업 원가로 번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에너지와 운송비의 상승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도 확대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시장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0년물은 장중에 4.5%까지 올랐고요. 30년물도 5%를 돌파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약세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과 S&P 500은 올랐다는 점까지 확인하셨죠.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PPI 쇼크 속에서도 결국은 AI와 반도체의 기대감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확인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땡큐 AI라고 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반도체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오늘 시장에서 선두주자급으로 함께 올라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2.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젠슨 후앙 CEO가 함께 중국에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 꽤나 커졌습니다. H200 칩이 중국에 다시 수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사실 H200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파는 물량 자체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 가운데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이 큰 땅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플은 1.3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주당 $300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M7 기업들을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알파벳도 3.9%대 상승 나왔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와 협력을 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 어제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다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아마존도 1.6%대 상승 나왔습니다. 아마존도 신고가 부근에서 연이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좀 반도체주들 함께 만나보시면요. 마블 테크놀로지 0.6%의 하락세, AMD도 0.6%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AMD의 주식을 일부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분을 확보를 한 건데 사실 유의미한 확보 지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노이즈로 인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약간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4.8%대 상승 나왔고요.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쪽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었습니다. 우버도 2.1%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약간 좀 요동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틸리티 쪽이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빨간불 나오는 쪽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 기술주가 강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 기업 저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ADR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티커는 BABA. 알리바바가 8.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일부는 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전체적인 볼륨을 보고 투자자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좋았냐, 그리고 지금 AI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이쪽에서 역시나 지금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알리바바는 AI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으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스타입니다.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40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매각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코스타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일부를 다른 기업들에게 판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팔았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AT&T입니다.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뭐 LG, U+, SK텔레콤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기업이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의 주파수 일부를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사실 지난해부터 연이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3%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코히런트인데요. 오늘 광통신주 한국에서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통신주가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게 순환매의 성격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뭐 AMD, 인텔 이런 기업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광통신주는 그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밤 시장에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왔고요. 코히런트 7.9%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히런트뿐만이 아니라 코닝과 같은 요 광통신주도 함께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러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또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에서 AI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대감을 받는 기업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AI 주문 수요가 폭발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레이오프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4,000명의 인력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전체 인력 가운데서 5% 규모다라고 CNBC는 논평을 했습니다.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시간외에서 1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AI 쪽으로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시장 가지고 왔습니다. 베어드 투자은행에서 나온 투자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투자 테마는 이제 시장의 흐름과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펀드 대출 사태가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생긴 지 3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반도체 쪽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AI 붐은 결국 이어질 것으로 믿으며 관련 종목으로 피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사실 S&P 500 가운데서도 11개 섹터 가운데 하락한 섹터의 하락률은 1%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올랐지만 오른 종목은 20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이전과는 달라진 듯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